저희가 그 8주의 사서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게 시간이 사실 촉박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가능하면 그 시간에 의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은 지난번 시간으로 끝냈어야 하는데 그게 도저히 되지 않아서 먼저 1시간은 대학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1시간은 중용에 들어가서 중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떠한 것을 채용을 가지고 있는가와 중이라고 하는 것이 채용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의 근본과 중의 작용에 의해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실상을 보시고 중용에 대해서 중용의 근본적인 것과 중용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부 역시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먼저 대학을 마무리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어서도 전체를 못하도 명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경물지지와 또 하나는 성의까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시간에 이 3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시간으로 넉넉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물지지하고 성의장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명명덕으로 해서 대학을 마무리 지겠습니다. 대학의 경물지지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물지지라고 하는 것은 글자들을 새기면 사물을 탐구하고 그게 궁활격자거든요. 사물을 궁구해서 치지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알을 다한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객관 사물을 탐구하여 주관적인 인식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경물치지를 해야 하고 대충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뭘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외부로부터 습득해서 내면으로 축적하고 확장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공부상에 있어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신지령은 막불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 마음에 이 영감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 허령이라는 영자거든요. 명덕 해석할 때 이 사람 마음의 이 영이 뭘 낳게 되느냐. 사람 마음은 2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는 것이고 본성에 의해서 사물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각이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 각을 낼 수 있는 저변이 뭐냐면 이 영자입니다. 사람 마음에 이 허령이라는 영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보면서 이 각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거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영감이라 해도 되고 이 허령이라고도 이 한문에서는 씁니다. 이 허령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가 사람들은 모두 다
본래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혜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지녔던 지혜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걸 온전히 쓰신 분이 얼마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거 제대로 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살아가시면서 모든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쓰신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이것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말 하시면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지 몰라도 그 전지전능이란 말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본래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을 우리가 개발해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근본적으로부터 이 알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공부는 외부의 지식을 통해서 인식이 확장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탐구를 통해서 인식이 확장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유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본유가 아니고 외부로 공부해서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교육학에서 보면 자 원래 없는 능력이 학습한다고 된지 아십니까? 그게 자 예를 들어서 그 비근한 예로 우리 봅시다. 닭에게는 새벽을 아는 그 지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는 그야말로 밤을 지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총명한 개 첫 닭처럼 울으라고 훈련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밤만 되면 깜깜이가 되는 닭 그거 아무리 훈련해도 눈 밝아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게 본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자, 더 하나만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인간이 책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무리 총명한 개 1, 2, 3, 4, 5 아실 것 같습니까? 개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영양것들이 많은데 자 예를 들면 기록들만 보더라도 그것들 배우지도 않고서도 모르는 길 한 번 온 길 그대로 가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눈이 밝은 기러기에게 1, 2, 3, 4, 5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되나? 문자 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확장하느냐? 우리는 이 본유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총명한 개도 1, 2, 3, 4, 5 백날 갖춰보시죠. 그 문자 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학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 본유라 하기도 하고 고유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유의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유의 지식이 소위 연이 막다 그러죠. 연이 막다고.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배우고도 선천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조금 배워서도 아는 사람이 있고 더디 배워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디 갈지라도 인간에게는 본유의 지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구하면 주관적인 인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한가 하면 우리는 남의 머릿속에 있는 것도 뽑아온다고 어른들 그 말 옛날 사람들 많이 하거든요. 남의 머리에 있는 걸 뽑아온 게 아닌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경물치지에 관한 거 물론 그것은 윤회설을 적응해서 말하고 있지만 달라이 라마의 인식론이 그 맞는 소리인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교육법은 어떤 것이냐? 달라이 라마는 윤회설을 주장하지 않아요. 불교라. 전생에 쌓아놨던 지식을 금생에 배우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열어가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뭘 말하냐면 본래 있는 지각 능력을 우리는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나가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불교의 윤회설을 가지고 어떤 선천적인 억습에 의해서 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윤회설을 우리가 부정해도 그건 하나 분명한 게 있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있는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그거 몇 번 안 가르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음악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저 애가 이번에 태어나가지고 저처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예전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 금생이어서 다시 했지 않느냐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이 본유예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유예지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유예지가 없다면 학습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자인식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글자 펴놓고 책 보셔도 개가 책 본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다 아시다시피 영국 BBC 방송이 교육에 뛰어난 프로그램 짜잖아요. 어떤 말을 가지고 달리는 말을 가지고 1, 2, 3, 4를 가르쳤을 때 말이 1, 2, 3, 4, 5를 못 읽어요. 문자인식을 못해요. 그것은 본유예지가 없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경물치지의 중요성은 외부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삽입해 넣은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본래에 있는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더 비근한 예로 하면 우리는 글을 볼 때 한문을 보실 때 어떻게 글을 보십니까? 우리는 한문을 보실 때 주역을 보더라도 또 다른 글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책을 보실 때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이 어디하고 맞춥니까? 이 글을 쓰셨던 성인의 생각하고 비로소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틀린 부분을 우리는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 더 쉬운 예로 하면 우리가 한시를 배우실 때 한시 보는 방법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자, 예를 들면 이 시로 말씀드리면 더 비근한 예로 우리는 한시를 평가할 때 이 절구 보는 방법은 기승전결에서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시를 어떻게 보느냐, 이 두 구절만 먼저 보셔야 돼요. 두 구절을 보시고 내가 이 정도의 이것을 썼다면 내 생각은 어떤 것을 앞으로 유추할까, 그걸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의 정서, 두보가 가지고 있는 시의 정서나 이백이 가지고 있는 시의 정서하고 우리는 상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다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향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두보와 같은 시상과 이백과 같은 시상이 없다면 한시 백날 배워도 여러분은 두보와 200의 정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백과 두보가 느꼈던 시감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시인이 될 수 있는 지적 양상을, 지적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를 보면 한시를 알 수 있고 공자의 책을 보면 공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책을 본다는 것은 공자의 지식을 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식이 공자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맹자는 그 지식이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지식이 동맹의 지식인 것이고 문학으로 나가면 이백과 두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그걸 제대로 개발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근본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결여될 수 있는 문제도 있죠. 그리고 후천적으로 노력을 얼마큼 했느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경물만 보더라도 공자가 위편삼절 그러시죠. 가죽끈이 3번 끊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공자 머리도 못 가지시면서 위편삼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경물을 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위편삼절 그거 엄격히 말하면 독서고 여기에서 말하면 경물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공자 머리가 물론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자의 맑은 머리를 못 따라간 거 있죠. 그러지만 후천적으로 노력도 못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독서량이 부족하고, 쉽게 표현하면 독서량이 부족하고 우리의 조금 탁한 머리에다가 일찍 열지도 못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혜, 천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긍지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유가나 동양사상의 장점 하나가 뭐냐면 선인과 범성일치를 봐요. 이 범인과 이 성자 이게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이게 요순이 길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고유성이에요. 선천적 고유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순은 요순이고 길거리 간 사람은 길거리 간 사람하고 틀린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인격체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면과 다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이 영감이라는 이 명, 이 지각 능력, 이게 우리에게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각이라는 이 지자이가 공자도 될 수 있고 이백과 두보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서양 사람 빌려 말하면 음악을 잘하는 베토벤도 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어디에 경무를 하셨냐라는 것이에요. 경무를. 이게. 경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두보를 시선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두보가 시선자이신데 두보시가 어떻게 글이 나옵니까? 두보는 어째야 시가 나온다고 두보 입으로 말합니까? 독서 3,000권이에요. 독서 3,000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000권 해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두보의 능력도 없지만 두보의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산하천이와 같은 경우 역사를 쓰는 데서 장점의 재주가 있다고 했는데 산하천이가 역사를 쓰기 위해서 어땠느냐? 사제지상. 역사는 그 곳의 현장의 땅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산하천이가 역사 하나 쓰려고 중국천을 주교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산하천의 지식은 어디에 의해서 더 확산됩니까? 몸소 현장화 된 것이에요. 이게 경물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한 제도에다가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탐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심지령이 맞불유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천하지물이 맞불유리 그래요. 이 천하의 모든 물건에는 맞불유리예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사물에는 반드시 공부할 수 있는 이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사물을 보는 눈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 천하의 사물을 알 수 있는, 천하의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는 바로 지혜가 있고, 이 지혜를 확장할 수 있는 천하의 사물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종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지식은 비신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경물치제의 문제점은 뭐냐?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한참 저희 나이 때 뭐 타고난 뭐 능력을 개발하고 어쩌고 막 그런 거 많이 외셨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타고난 능력을 우리는 타고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경물치기라고 하는 거, 지와 리가 합하면서 이게 빛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객관사물을 통해서 더 증명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어느 쪽으로 틀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인식의 확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술을 배우는데도 각기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자동차 잘 고치는 그 친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공부로 갑니다. 그 친구는 뭘 했느냐? 천하지 물 가운데에 이치를, 어디 이치를 봤냐면 기계 속 이치를 잘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지혜는 이건 도화지와 같아요. 어느 물건의 이치를 습득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의 확장과 발전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 모든 거 경물 아닌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에 기술을 배운다라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물리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거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래서 사서삼경에서는 그런 말을 다루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경물치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살아오신 동안에 그쪽 방면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의 물리를 여러분께서 잘 학습을 하신 것입니다. 그쪽 방면으로.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식 능력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게 경물치기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구절이 뭘 의미하느냐?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적인 영감이 있고 객관사물에는 모든 이치가 있다. 이것은 이게 존재하면 우리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과 우리가 탐구해야 할 진리, 이것은 개밥의 도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경물치기의 논리는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사물을 모르느냐? 왜 우리는 마음이 유지가 지각이 있는 것이 왜 무지로 바뀌느냐? 이거 간단한 것입니다. 왜 사람 무지하냐?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 바가 없으니까 유지가 무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셔야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무지하다고 해서 원래 고유한 지적의 능력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저 보름달이 구름이 끼면 어떻습니까? 구름 끼면 보름달이 녹아봅니까? 사탕처럼? 가렸을 뿐인 것입니다. 가렸을 뿐인 것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우리는 삶으로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은 구름이 낀 것입니다. 그것을 벗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격이라고 하는 거, 이게 궁금하다는데, 여기에는 궁금하는 방법을 저번에 말씀드릴 때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천하의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 그게 각가지가 맞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서하라, 그리고 고금의 인물을 평가하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날 현실의 일을 처리할 때 적용해서 사고하라. 바꿔 말하면 천하의 사물을 탐구하는 데 가장 기본은 뭐냐? 예선연의 경전이다. 그게 준칙이 된다. 잣대다. 그 잣대를 가지고 고금의 인물을 평가한 것이고, 고금의 인물을 평가한 것은 뭐냐? 이건 간접 지식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책을 통해서 내가 이 경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접으로 체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처리할 때도 도덕적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독서의 기준이에요. 그걸 통해서 오늘날도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경물의 세 가지 요소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또 따르느냐? 독서를 하라고 했는데 그 독서의 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서 삼경만 있으면 좋지만 그 사고전서 다 본 사람 있습니까? 육아에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불가에는 8만 대장경이 대명사인데 8만 대장경 다 보면 도통합니까? 그거 다 보다 죽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서의 양도 정해놓은 게 없어요. 정해놓은 게 없다고. 자, 우리 비근한 예를 봅시다. 이 한문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문을 보실 때 같은 공부를 하셔도 소위 한문의 독해를 가지고 또는 한문의 뜻을 아는 걸 물리를 하지 않습니까? 물리를 하는 거 총명한 사람들은 예전에 보면 통감 배우고 나서 글 잘 본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문으로 막 편지까지 써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설을 다 봐도 그거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칠서를 봐도 답답한 친구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의 기질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도를 깨치는 시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라는 말 안 써도 한문 보는 눈을 가지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책 몇 권을 읽어야 도가 튼다는 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어느 순간에 그쪽 방면에 도를 트기 이전까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 자, 예를 들면 노력을 하는 것하고 자연하고가 어느 차이냐? 노력을 하면 탐구예요. 자연스럽게 아시면 그게 오도예요. 도를 깨치다와 탐구하다의 뜻은 힘이 든다와 힘이 안 들다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자전거 타시면 탄력을 받을 때 어때요? 어떤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자전거가 탄력을 받을 수 있죠.
탄력받기 전까지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탐구예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탄력에 의해서 지가 달려가요. 그건 오도예요. 그래서 도를 깨치고 안 깨치신 것은 간단해요. 우리는 도를 깨쳐서 사물을 다시면 또 좋지만 우리 적은 예로 하시면 지금 책 보고 계시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통했느냐 못 통했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쉽고 보기에 즐거우시면 도를 통하신 것이에요. 보면 신경질 나는 책. 그것은 여러분하고 하나가 안 된 것이에요. 그건 도가 안 통해진 거예요.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면 그건 즐거운 것이에요. 얻어지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밥 드시잖아요. 뱃속에 넣어갖고 음식이 내 몸하고 하나가 되면 즐거워요. 근데 먹고 나서 뱃속에 가서 이 음식이 엄한 짓 해보면 설사해요. 그러면 그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보실 때 정의천선이 이 말합니다. 우리가 논어를 읽었을 때 한두 구절 좋은 구절이 있더라. 그런데 그 단계를 벗어나고 났더니 논어란 게 다 좋더라. 좋더라. 그 다음에는 논어만 보면 손이 춤을 추고 발이 절로 부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즐거움이 있더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경물은 세 단계가 있다는 걸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경물은 하루아침 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입두처예요. 우리는 학문의 탐계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제일 처음에 학문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 중에서 한두 구절 아시겠죠? 그 단계를 지내가면 이것도 미리 써놨더니 또 그게 문제네. 이 첫 단계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지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될 줄을 알고 나면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그 책이 다른 것보다 절로 예를 들어 논어를 들게 된 것이에요. 이게 여기 단계를 넘어서면 즐거울 낙자예요. 이 낙자가 얻은 경지예요. 이 낙자가. 그래서 이 알 때에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좋아한다는 단계,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노력도 절반이고 즐거움도 절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반은 통하신 거예요. 반은 아시고 반은 모르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식의 척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책을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좋아하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이걸 즐기고 있느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내 지적이 여기하고 하나가 되느냐, 둘이 되느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경물치적 척도예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생역시 이 절생자지요. 이게 공부하실 때 이 생역시 힘이 안 드는 자리,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책 보면 술술술술 봐지잖아요. 그게 뭔지 아셔요? 생역시가 등력처예요. 바로 거기에 힘을 얻은 자리예요. 바로 이렇게 얻으시면 일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경물치기 하실 때 책 보면서 짜증나고 기분 나쁘신 거 그만큼 그 책에 대해서 등력이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쉽게 이해된다라는 거, 그건 그만큼 등력이 된 것이에요. 이게 경물치기의 명결고리예요. 이것이. 우리는 어느 도사처럼 전체를 통해보면 좋겠죠. 그런데 전체를 못 통해도 어느 한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사지통, 일시지통, 하나의 일과 하나의 일 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와 같이 어느 한때의 즐거움을 얻게 되고 어느 하나의 일의 즐거움을 얻으면서 그걸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축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깊어지고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화련반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게. 이것이 주자학에서 말하는 점수도노법이에요. 우리는 점점 차츰차츰 어느 일부분씩을 통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명명덕에도 그대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노력까지가 바로 경물이에요. 그리고 절로 하시면 그건 오도고 등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글이 바뀌느냐.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경물이에요. 경물이라고 할 때 명사가 밑에 있고 동사가 위에 있으면 진행형이에요. 사물을 탐구해 나가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명사가 위에가 있고 동사가 아래로 오면 이건 완료형이에요. 사물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물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물을 해석할 때는 사물을 탐구하다예요. 물격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물이 다가오다. 바로 이것이 오도예요. 오도는 어떤 것이냐. 가만히 있어도 절로 아는 거. 내가 그걸 찾아가지 않아도 사물의 이치가 나를 찾아오는 거. 그게 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것이 경물에서 물격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교로 말하면 좌선하고 있는 거 그건 뭐냐. 좌선이 오도입니까? 오도를 위한 수행이에요. 좌선을 통해서 도를 깨치면 사물의 이치가 절로 내 눈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걸 만목청산이라고 해. 눈만 떴다 하면 모든 것이 저 위에 청산처럼 보이는 거라. 그게 물격이에요. 이게. 자, 이러한 측면을 바로 주자가 독서유감이라고 하는 시에서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싸서 가능하면 조금 그 계획대로 하려고요. 그래 그 경물치제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좀 시간상 그리고 이 시는 한번 가보십시오. 이 시가 제가 일부러 이 시가 그 2, 3만 써놓은 글씨입니다. 이게 2, 3만이 이 시를 써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써놓은 시가 지금 이 시입니다. 혹시 그 행초서를 못 보실까봐 저기다가 그냥 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 3만 글씨도 또 이럴 때 잠시 또 보시면 좋고요. 그냥 그 경물치기하고 관련 없습니다만은 누가 뭐래도 김추사가 조금 2, 3만을 폄하해도 그러지 그 전국에 계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사 예서 전선은 있어도 초서 없습니다. 아니 추사 글씨 예서 전선은 수두룩이 보셨어도 추사가 잘 써놓은 초서 보셨습니까? 그 추사의 행초서가 별거 없습니다. 그 큰 글씨로 초서 글씨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누가 알아주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상은 대단한 것이에요. 이게. 자자강변의 춘소생이 어젯밤 강변에 범해물이 나왔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범물이 터진 것이에요. 범비가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강변에 물이 크게 불어나니까
몽충은 배거든요. 심실은 배 이름이 몽충이에요. 몽충이라는 큰 배가 어떻습니까? 이게 물이 없을 때는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딸싹도 않죠. 그런데 이제 몽충 그 함이 물이 차오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의 터럭처럼 가볍게 찰랑찰랑 물 위에 뜬 새 깃털처럼 날아간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공부입니다. 돌을 깨친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물이 불어나가지고 어렵고 힘든 책들이, 큰 배와 같은 책들이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그것이 바로 물벽입니다. 그게 돌을 깨치신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뒤에다 뭐라 썼느냐? 내가 오늘 이렇게 큰 배가 물 위에 자유자재로 뜨는 거, 이게 노력 없이 됩니까? 노력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내의 추위, 향내의 왕비 추위력터니 내가 이 법물이 터지기 전에 그게 향내로 지난 날이죠. 지난 날에는 나도 나름대로 실수도 많이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게 왕자예요. 지난 날에는 잘못 그 배를 밀고 밀라고 그런 힘도 있었는데, 차일 중에 오늘은 이 강물 한바닥에서 지 멋대로 한다고. 이게 공부예요. 이게 경물에서 물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소위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 여러분이 그 알고 하시는 책들 배 뜨듯이 그렇게 갑자기 안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구절에 있듯이 우리 지난날에 참 이런 실수도 해보고 저런 실수도 하면서 그게 노력한 결과로 나중에 그리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노력 없이 되는 거 없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그래서 두부가 이런 시를 씁니다. 어떤 그림에다 써는 것이거든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화가가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그냥 그린 줄 알아요. 그래 두부가 뭐라는 시를 쓴지 아십니까? 거기에 갱각, 양공, 심도꼬라, 그 기술자라도 우리는 그 그림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양공도, 그 그림 잘 그리는 그 기술자도 그 그림 한 번 그릴 때는 어떠신지 알아요? 심도꼬라. 이 그림 그리는 이 사람도 그 사람 마음속은 참 고민하면서 그림 그려놓은 것이네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화가 그냥 몇 번만 하면 그림 된다고. 분 몇 번만 하면 그림 되죠. 그러지만 그 속에는 다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마음에 그 자신만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쩔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이 음악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음악 들으면 저 사람 그냥 신나갖고 혼자 막 놀고 난리 법석한 같아도 그 가수 마음속은 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고민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경물치제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힘들이지 않고 저 사람은 그냥 책만 보면 그냥 알더라고. 사람들은 그런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기까지 공부할 때는 나름대로 이 심도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물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물을 탐구하는 거 나중에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그러지만 공부하시는 과정은 참 나름대로 다 그 독자적으로 그 고생고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얻어진 사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물치제 하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물치제를 정리하면 뭐냐면, 경물치제는 그 책에 있듯이 몽교감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8쪽인가 9쪽 보시면 몽교감이라고 그 깨달을 값자 써놨죠. 그런데 잠을 깨달라고 하면 음이 교자로 바뀝니다. 그래 몽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속에서 무지하게 사느냐 아니면 눈을 뜨고 밝은 세상으로 사느냐가 경물치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경물치제는 꿈속에서 깨어나면 바로 뭐가 되느냐, 중생에서 부처님 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범인에서 성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음이 전변해서 지혜로움을 이루어주는 것이 경물치제의 관건입니다. 이것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리적인 눈으로 말을 치면 한 세상을 봉사로 사느냐 눈을 뜨고 사느냐는 이 경물치제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성의장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의 한 생각이 천사도 될 수 있고 사람의 한 생각이 악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거 그 인규관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악마답게 살 수 있느냐가 거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게 성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닦아버리네. 이 성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무자비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에요. 이게 왜 자기하고 무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 쉽게 표현하면 무지한 자는 멍청하죠. 그건 남 속여먹도 못하죠. 근데 사기꾼들 치고 어떻습니까? 사기꾼들 치고 멍청한 놈 봤습니까? 이 속인다라는 거 아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한 사람은 속였다고 안 해요. 어리석다 하지. 이게 속인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에요. 바로 성의의 성자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양심 가장 어디로 나오느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모든 감정의 표출의 대변은 호오예요.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좋아해야 할 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거 버려야 할 줄 다 알아요. 이게 알고 있다고요. 알면서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에요. 이게 성의 공부는 이 무작위 세 글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의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도식으로 보시면 그럼 이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보이시죠? 우리의 생각, 좋아하는 생각하고 싫어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히 하자라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양심에 속인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의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의 공부가 다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뭘로 확인하면 됩니까? 이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 양심을 안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학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 자경이라고 이 겸자를 써도 되고 신방전에 겸자를 써도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는 만족할 겸자예요.
그럼 이 글자를 바꾸면 자족이에요. 사람이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 남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의 공부가 끝난 자리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시고 내 마음이 뿌듯하시면 그것은 결과예요. 그게 성의 결과라고요. 이게. 그러면 성의는 뭐에다 붙잡아 붙었냐면 공부는 자 방금 경문하고 물경 말씀드렸죠. 성의는 이놈의 생각이 진실하지 못해서 가끔 엄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진실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양심을 속이지 말자 그러죠. 공부는 말자애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말자애가 있는데 공부가 끝나버리면 성의가 아니라 뭘로 변합니까? 우성이 되죠. 바로 내 모든 생각들이 진실해졌다. 이걸 뭘로 보면 되느냐? 자족이에요. 이게 성의 한문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뭔 일을 하시다가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이 내 자신이 뿌듯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의성공부예요. 이게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하고서도 마음이 계속 찝찝하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뭔가를 잘못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의해서는 스스로 속이는 것은 겉으로는 남들을 눈으로 속여서 어떤 일을 성취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스스로의 만족은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글자로 보면 이게 간단하죠. 그런데 인간 만사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간 만사가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밤에 오셔서 이 책 보고 계시는 거 여러분의 좋아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이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걸 좋아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쪽으로. 바로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한 생각 요순과 도척이가 여기 자리에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순은 따로 있고 도척이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일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념에서. 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울 수 있는 것과 악마다울 수 있는 것이 이 한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소는 막 별나라에 가서 오신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한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순이 생각하는 거, 뭘 생각한가를 봐보십시오. 맹자의 말로 비하면 요소는 뭐랍니까? 계명이 기하야 첫 닭이 울면 일어나서 뭘 생각합니까? 부지런히 선을 생각한 그 한 생각이 요소를 만든 것입니다. 도척이도 부지런합니다. 도척이가 게을러갖고 그 짓 한지 아십니까? 도척이 첫 닭만 되면 일어나서 뭘 생각합니까? 오늘 뭘 털어야 이거 제대로 털까? 그 한 생각이 도척과 요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맹자 말씀 아닙니까? 나쁜 놈들 머리에 안 굴리고 된지 아십니까? 그거 더 굴린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꼭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나쁜 짓 한 사람들, 그 멍청한 놈들 별로 없네요. 그리고 노력 안 하는 놈 별로 없네요. 그게 계명이 기하야 쳤다 굴면 일어나서부터 자자유학자네요. 부지런히 그 생각으로 빠진 자네요. 바로 그것이 다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뜻이자 하나입니다. 이 어떤 생각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공부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경물하고 경물 취지하고 성의뿐이 없어요. 행동의 시작은 성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물 취지는 인식론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산다라는 거 한문으로 보면 대학에서 선을 좋아하고 뭐 악을 싫어하고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장관한테 바치면 그 장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예만 들어드릴까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은 영향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영향력은 커진 것입니다. 초장관이 뚱뚱한 남자들을 싫어해요. 아니라 먼 때는 내가 봐도 탤런트들 날씬한 놈 보면 더 낫을 때다. 배볼록 나온 놈 싫어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떤지 알아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굶어가지고 일어서들 못해도 부백이기라. 이 담벼락을 붙잡고 일어서야 될 정도로 굶어간답니다. 모든 사람 굶기는 거 그게 뭐가 만들어냈느냐? 초장왕의 한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 공자가 뭐랍니까? 사유 호자면 하유 심으니라. 위에서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아래는 더 심한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위정자라는 것은 한 생각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웃는 것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웃는 것도. 찡그리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서 눈치 보니까. 이게 다 성의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대학이라는 것을 보시면 그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서라고 하는 것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진무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에 관한 것도 그만하고 명명덕에 관한 것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명덕 그랬죠. 명명덕이라고 하는 게 제 대학의 근본자료로 핵심인데 우리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공부가 거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자는 형용사로 박다고 얘는 동사죠. 이게 그러면 먼저 알아야 하실 것이 밝은 덕이 뭐냐라는 거. 이게 두 번째는 밝히다는 뭘 전제로 합니까? 밝히다는 뭘 전제로 합니까? 왜 여기에 우리가 불을 씁니까? 왜 우리가 전등을 밝힙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히는 겁니다. 밝은 것이 본래 밝으면 밝힐 거 있습니까? 왜 우리가 빨래를 합니까? 옷 사자마자 갖다 막 세탁기 구경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식는 것입니다. 명명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덕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고 밝은 덕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되찾으려고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명덕이라고 하는 것 선천적입니다. 위의 명자는 뭡니까? 후천적인 공부입니다. 공부는 이 밝히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둘 때 명덕 만들어서 뱃속에다 넣어줬습니까? 이거 그런 물건 아닙니다. 이건 선천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선천적인 밝은 덕, 밝은 마음,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간단하게 명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명은 박다죠. 덕은 뭡니까? 덕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고
덕은 한 글자로 말하면 얻답니다. 얻다. 얻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가장 쉬운 표현으로 그 남한테 밥 한 그릇만 얻어먹고 또 남한테 어떤 조그마한 것만 그 선물 받아도 그 사람한테 덕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거기 덕받다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걸 얻었다 뜻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방금 말한 것은 일반적인 얻었다 뜻이고 우리 얻은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얻은 자체, 그건 근본적인 것,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 이게 원래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건, 인간이 만들지 않는 물건, 이런 선천적인 게 있고 선천적인 것이라도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실천하고 공부함으로 해서 다시 되찾아 얻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얻을 득자는 한 글자로 보면 큰 득자가 얻을 득자라고 하지만 종류를 나눠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명명덕이라고 할 때 이 덕자는 선천이라고 했죠. 이건 인간이 후천적으로 얻어진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 덕자는 뭐냐. 인지 소도거창이 그래서 쓴 것이에요. 주자가.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온 마음이라고. 이게 선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늘에서 얻어온 마음이 왜 밝다고 하느냐. 밝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밝을 명자를 뭔자를 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허령 두 글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허령 두 글자만 말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매, 허령 불매라고 써요. 허령에서 어둡지 않는 것. 결국은 이 글은 박다의 정설은 허령이에요. 어둡지 않다는 반설법이에요. 이게 정반 대비로 밝을 명자 해석한 거예요. 어둡지 않는 것이 뭐예요? 어둡지 않는 것이 허령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불매 두 글자는 사실은 큰 뜻이 없어요. 이게 허령 두 글자에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왜 밝을 명자가 비어자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비어있는 자리에 광명이 들어가지 채워진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비어야 밝은 것입니다. 비어야. 이런 의미를 장자는 뭐라고 합니까? 허실생대. 빈 방에서 흰 빛이 난다. 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방에다가 모든 물건 꽉 채워놓으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그거 깜깜한 것입니다. 비어야 밝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두 글자가 밝을 명자 뜻이에요. 우리 마음은 허령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밝다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어있으면 맹탕입니까? 허적실이라. 비어있으면 채워지는 게 있다.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의 빈자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중리. 수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부중리는 뭐냐? 성품선자. 이게. 령은 뭡니까? 령. 영적 각이라. 영하면 각이 온 거예요. 영적 각이라. 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물에 대응할 때 나온 거죠. 이게 응만사나 모든 일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밝은 거예요. 그러면 만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정의예요. 마음은 왜 밝다고 하느냐? 마음이라는 것은 허령이라는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허령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밝다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마음속에 성품을 두고 외적인 사물이 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오행에다가 어디가 놓느냐? 밝으려면 금목수화토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당연히 화죠. 이게. 그래서 마음은 화에다 두고 글자도 마음 심자가 불꽃이 올라간 것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꽃처럼 밝을 수 있는 원인은 사물에 대응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서 밝음을 갖다 줄 수 있는 성품이 있으니까 사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명덕 두 글자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받아온 우리의 마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치를 갖춘 본성과 모든 만물에 응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밝은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를 놓치시면 안 될 것이 뒤에 중용에서도 연결되는데, 우리는 사물을 응하는 데에 적재적소에 대응하는 것. 이게 밝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물을 대하는데 적재적소에 대응하려면 근본적인 뭐예요? 대응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중리예요. 그게. 이래서 우리는 밝은 마음을 명덕이라 쓰는 거예요. 밝다는 이 두 글자예요. 허령 두 글자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허즉 시려, 비어있는 밥그릇에는 담을 수가 있다. 뭘 담고 있느냐?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말하면 맹자는 뭐라 했느냐? 만물이 개비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는 다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 이게 만물 개비화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불교에서는 뭐랍니까? 이 부분은 본성짜리를 하기이자성이 육조 스님이 한 말이에요. 도를 깨치고 나서 한 소리예요. 제1성이 하기이자성이 나의 본성이 본자 부족, 본래 이렇게 부족한 이치가 있는 줄 내가 어찌 알았으랴고. 본래 부족한 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부중리짜리예요. 이게 근본짜리라고. 이 근본짜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응할 수 있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뿌리가 있으니까 만사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꽃이 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 사시면서 모든 일에 잘 대처하면서 꽃이 핀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꽃이 피도록 해주는 그 근본짜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뿌리가 없는 꽃이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묵은지수는 근본이 없는 물은 조만 석재예요. 아침에 가득했다 저녁이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한 건 잘 하다가도 어때요? 얼마 못 가서 본색이 드러난 것이에요. 이게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이게 명덕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 자신이 위대한 것입니다. 명덕 두 글자애가. 그런데 이런 명덕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사라지느냐? 그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선천적이에요. 주자가 해석할 때 이렇게 좋은 명덕을 가졌는데 이 본성과 만사에 응할 때 저런 명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명명덕이 우리가 왜 혼미하게 돼서 다시 밝혀야 되느냐? 명덕을 잃게 되는 원인이 뭐냐? 주자가 두 가지를 해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기질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기질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애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그쪽에 자란 사람도 있고 어느 쪽에 자란 사람도 있죠. 근데 똑같은 자식이라도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안 열린 구석도 있죠. 그게 기질이에요. 기질인데 기질은 뭘 결정하느냐?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에 관한 걸 결정해 주는 것이고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에 관한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기질이. 그래서 기에는 뭐가 있느냐? 청탁이 있어요.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항상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기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 보면 얼굴이 멀끔해갖고 조금 좀 흰죽처럼 생긴 애들 있죠. 그런데 좀 공부 못하고 또 말썽꾸리같이 좀 그런 놈들은 왠지 개기름도 흐르지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관상쟁이 아니어도 저놈 참 영리하겠다. 제가 좀 멍청하게 생겼다. 그거 보이시죠? 그게 기예요. 그게 기라고요. 그 기에는 청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사람 얼굴만 봐도 총명해 보인 사람, 좀 둔탁해 보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 지의 작용에 의해서 기가 맑은 사람은 어때요? 쇠롭죠. 착한 사람은 멍청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게. 그 사람은 어진 거예요. 그런데 약간 잡탕이 있어요. 이 잡들박자거든요. 이 잡탕이 있다고요. 딱 보면 사람도. 그건 불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사람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생각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딱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좋겠죠. 맑은 기운에 순수한 바탕 가지면 좋겠죠. 이건 성인이에요. 이건 성인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개를 다 갖춰버리면 어떻습니까? 멍청한 데다가 또 불축까지 해보면 이게 공자가 말하는 상지하우예요. 이게 상지하우라고. 공자가 그러셨죠. 상지와 하우는 변할 수가 없다. 상지자는 원래 지혜롭고 어진 사람은 공부 안 가르쳐도 나쁜 줄 안 해요. 하우는 해야 좀 가르치려고 해도 이거 안 변해져요. 그게 공자가 말하는 상지하우 불법이에요. 공자가 그 탄식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우면서도 행동은 개차반인 사람. 가끔 TV에 잘 나오는 놈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게. 머리는 좋은데 하는 짓거리마다 그 눈살 뿌리게 한 놈들. 그 머리가 멍청한 놈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답지 못한 거. 머리는 가졌는데. 나 TV 보면서 내가 항상 한 말이 이거네요. 이게. 반대로 참 사람의 덕행은 좋은데 이 머리 안 따라가지고 사람들. 사람은 좋은데 조금 요쪽으로 하면 그래도 이 사람 나아요. 사이 보실 때 요쪽에서 요쪽 간 놈보다는 요쪽에서 요쪽 온 놈이 100번 나아요. 그래도 이게
사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크게 따진 것이에요. 크게. 그런데 이 여기 속에서도 아는 것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아는 것도 진짜로 깊이에 있고 상등으로 한 사람이 있고 중등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속에서도 다르겠죠. 자, 여기 쉬운 말로 하면 조조가 머리가 영리합니까? 멍청합니까? 영리하죠. 조조하고 머리 겨루는데 조조가 못 따라간 사람이 양수라는 놈이 있었죠. 양수하고 조조머리 같이 다 지혜롭죠. 조조머리하고 양수머리하고 몇 심리 차이입니까? 30리 차이입니다. 같은 지혜라도. 양수가 비석 보고 절묘호사로다. 그 은어를 써놨는데 양수는 바로 알았는데 조조는 몰라가지고 말 타고 가면서 30리 가다가 생각고 했다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같은 지혜도 다 우열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사람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네 가지 분석은 간단한 개요로 말씀드린 거예요. 같은 지혜 하나만 보더라도 똑같은 지혜자도 30리 뒤에 한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알아본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조조를 멍청한 놈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질적으로는 양쪽으로 혼합되면서 사람은 어때요?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모든 진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 나오겠어요. 만사를 응할 때 제대로 하겠어요.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덕이 상실된 거예요. 이게 선천적 상실 원인.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후천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건 다산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산이 강진에 유배가 있을 때 다산이 보니까 사람이 총명하고 얘가 인물도 준수하고 간복을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유배생활 18년 하셨잖아요. 한 15년 뒤에 만났더니 아, 이놈이 멍청이가 된 거예요. 멍청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 왜 그렇게 전에 15년 전에는 그러더니 그래 됐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공부하면 망한다고 장사라고 배우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선천적인 머리는 후천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것이 뭐에 망가지느냐? 무력소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무력에 의해서 사람은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그 영리한 사람들이 TV 앞에 나와서 꼭 바보 같은 말 한 사람들 봤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목적에 욕심이 눈이 가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뭐라고 표현하느냐? 용령지어 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뭘 만드느냐? 지혜로운 사람, 이게 멍청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욕심이 눈이 가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고급으로 말하면 만해 스님이 님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눈이 멀고 귀가 먼 것이 뭐 때문에 가끔 여기에 계신 그 사모님들도 결혼한 뒤에 후회하신 적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밝은 눈을 가지고 잘 만나시면 좋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면 행복하시고 그러지 못할 때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사마천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사마천 말로 하면 사마천이 글을 그랬었죠. 사슴을 쫓다 보면 충록의 불견산이라
사슴을 쫓다 보면 산이 안 보이는 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슴만 쫓을 때 욕심이 있으니까 큰 것이 보이지 않고 사슴 꼬리뿐이 안 보인 것입니다. 이게 욕심에 눈이 가리면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V 보면서 충록불견산하구나 라는 생각 안 보이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끄러대고 있을 때 보면 그 사람 목적이 있으니까 오만 소리 팅팅하면서 부끄러운지 모르잖아요. 그게 충록의 불견산입니다. 그 대구가 황금의 불견이니라 황금 덩어리를 덮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안 보인다. 그게 그 성화천 사기에 나온 소리입니다. 저자거리에서 금덩어리 덮쳐가면 그럼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잡혀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왜 금덩어리를 덮쳐가냐 했더니 그놈 한 소리입니다. 경금이여 불견이니라 저는 금덩어리만 보였지 옆에 사람 안 보였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 살아가면서 그건 멍청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못할 짓이 없는 무지를 범하게 되고 그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해서 사람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걸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명덕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걸로.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뭐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천적인 게 더 크고. 사람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가끔 돈 같은 것 잃고 뭐하고 하는 것 다 뭐 때문에 그랬는가를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내가 왜 그런 무지한 짓을 했는가를 봐보십시오. 그 사기에 걸려든 거 욕심이 없으면 안 걸려듭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후천적인 욕심, 이게 더 사람의 밝은 마음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불교 같은 데 보시면 쉽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독하고 독한 게 삼독이 제일 처음에 뭡니까? 탐진치. 사람은 욕심내고 욕심낸 것이 안 되면 성질나면 바보짓 해버리지 않아요. 그게 다 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탐욕이 인간의 모든 고통은 탐욕에 나온 거예요. 그게 욕심 낸 데서만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면 기분 나빠버리지.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밝혀야 한다면 이제는 어때야 돼요? 첫째, 밝힐 수 있는 근본이 있어야 되겠죠. 이뤄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다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명자의 두 단계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밝은 덕을 잃었다 할지라도 밝힐 수 있는 소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밝힐 수 있는 소지가 맨땅에서 이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밝힐 수 있는 소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다시 밝힐 수 있는. 두 번째는 방법론이에요. 그 소지를 갖고 밝혀 나가야 돼요. 이게 발별명자 두 단계예요. 이건 실제 우리 공부가 그래요. 그 소지가 뭐냐? 아까 보름달 말했죠. 지금 인욕소패와 욕심에 의해서 가린 것과 기질은 뭐가 같으냐? 보름달을 가리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보름달이 구름 속에서 녹아버리면 후천적으로 다시 만들랍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구름이 가렸을 뿐이지 구름이 가린 그림을
육조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육조는 구름을 뭐에다 비유했느냐? 보름달을 가리는 구름을 육조 스님은 번뇌 망상에다 비유를 했어요. 번뇌 망상이 밝은 마음을 가리는 거라고. 그러면 번뇌 망상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그 지혜의 바람이다. 해풍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바람이 살살살살 불면은 다시 구름이 거친 거라고. 그것과 같아요. 거기에 첫째가 소지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밝은 마음이 가렸을 뿐이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밝힐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구름이 그 요즘 뭐 TV가 뭐 구름이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만 내보니까 그게 뭐 아무튼 구름이 이 달을 가렸을 때 힘이 좋으면 빗자락으로 확 쓸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빗자락 가진 사람 몇이 있습니까? 그렇게 큰 빗자락을 한 번에 확 실어보면 도노돈수입니다. 도노돈수예요. 그건 도노돈수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름 속에서도 구름 그렇게 먹구름이 껴도 거기에 얇은 부분이 있어요. 달빛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미세한 그 부분으로부터 확장해 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이에요. 이것을 점수도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점수예요. 그래서 서서히 어제 했던 일 오늘 조금 더 고쳐가지고 먹구름을 조금 더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서서히 구름을 벗겨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방법론이에요.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게 소지예요. 우리는 구름 속에 밝은 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법을 쓰는 거예요. 이 방법론을. 그래서 지혜를 밝혀간데도 경물치기 어떻습니까? 오늘의 하나의 사물을 탐구하고 내일 사물을 또 탐구하고 이것이 바로 가려있는 속에서 하나하나를 벗겨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제까지도 나쁘지도 않은 놈이 갑자기 헌신적으로 막 가서 봉사한다고 자빠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되지도 않으려니와 갑작사랑 영리별로 그거 되도 않네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간다 이것이에요. 그래 구름이 벗겨지면 명령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덕 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글자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명덕 두 글자는 우리가 하늘에서 얻은 본체로서의 명덕이고 밝히는 방법이 명자가 이런 두 단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